네, 여러분 혹시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늘 날짜 달력에 유심히 보시면 작은 글씨로 바로 유권자의 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유권자의 날이에요, 여러분. 유권자의 날을 맞아서 이 유권자의 의미 그리고 참정권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선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이용용 홍보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진짜 좀 유권자의 날, 저도 그렇고 좀 생소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기념일이거든요. 유권자의 날,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예, 유권자의 날은 2012년 1월에 공직선거법에 유권자의 날이 신설되면서 네.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네. 유권자의 날은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유권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고요. 네네. 2010년 5월 10일 제1회 유권자의 날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가 정확히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벌써 10주년 됐군요. 오늘 유권자의 날. 그렇죠. 오랬죠.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 5월 12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한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죠. 1948년 5월 10일은 저희 나라 헌정사에 굉장히 뜻깊은 날이었었는데요. 네. 제 최초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네네. 해방 이후 처음 실시된 선거인데요. 이 선거는 저희가 보통 선거의 크게 4대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조건으로 해서 최초로 선거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에게 대한민국에 필요한 그런 통치, 헌법적인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권이 이제 헌법을 통해서 이제 제정이 됐죠. 이런 모든 기본이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5월 10일 선거였었고, 네네. 그래서 이날을 또 기념을 하고 동시에 또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면서요, 또 선거의 중요성이나 유권자로서의 어떤 주권의식의 소중함,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최초의 우리나라 민주적 선거가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됐기 때문에 이 예. 날짜를 정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해가 10주년이 됐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진짜 내년에 진짜 중요한 선거들이 줄줄이거든요. 그래서 예. 더더욱 오늘 좀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평소에 유권자를 대상으로 또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한다고도 들었거든요. 어떤 사업이에요? 예, 보통 저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선거만 없으면 이렇게 노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시나 예, 궁금들 그렇죠. 하세요. 네.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네. 선거 때 외에 선거 비수기 때는 네.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토대도 만들고요. 네, 또 네. 선거 정보를 또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있고 또 저희 홍보과 측면에서는요. 민주 시민의식 네. 함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얼마 전에 끝났죠. 응답하라 제주라는 정책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네. 예, 정책 선거는 뭐 제가 아무리 여러 번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요. 네. 저희가 도민 참여 정책 공모전을 뭐 기관 단체나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전을 했었고 네. 5월 4일 날 마감이 됐었습니다. 오, 최근이네요. 예, 그래서 네. 지금 뭐한 90개에 가까운 그런 정책 공모전이 들어왔고요. 네네. 네, 저희가 이것도 앞으로 이제 기획 연재도 할 것이고 또 정당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책자로 만들어 갖고 제공도 할 것이고요. 네네. 예,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죠. 그러네요. 바쁘네요. 이게 예. 비수기 이런 거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예. 어떠한 또 정책 제안이 접수했는지 궁금하고 기회 되면 나중에 또 한번 나와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공약들이 발굴되고 실천돼서 더 제주로, 좋은 제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저도 좀 희망해 보고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실시하는 또 다른 사업들 어떤 게 있어요? 예, 뭐 민주시민 함양을 위한 사업 특히 작년이죠.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18세로 이제 유권자 선거권이 이제 확대가 됐죠. 그래서 네네.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거 정보에 필요한 그런 소식지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또 토론 문화 같은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제주 고등학교랑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생활 선거에서 일어나는 학교 내 학생 임원 선거 토론회라든지 학생 생활 규정 네. 개정과 관련된 뭐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네네. 개최를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네네. 예. 그 외에도 뭐 하반기 때도 고등학생 토론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또 입후보 예정자들을 위한 선거 정보 제공을 위한 그런 사업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정말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네. 뭐 사실 요즘에 정치계 보면서, 불신하면서, 이제 보기도 싫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그래서 더 우리가 투표가 중요하다. 잘 뽑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잘 신경 써서 정책 선거 해야 되는데, 잘 보고, 공약도 잘 보면서, 그런 점들 주의하시라고, 이런 또 홍보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네요. 네. 예.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평소에 이런 사업들 꾸준히 하시는데 또 뭐 있어요? 글쎄, 민주시민 의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아, 같은데, 네네. 예, 알려주세요. 저희가 뭐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전 단계로서 민주 시민 의식 함양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아, 씨앗이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좀 준비 중에 있는데 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민주 시민 의식이라는 게 음, 사실 책임이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존중, 네네. 배려, 소통, 또 토론 문화라든지 사회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민주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전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지 그렇네요. 소위 민주주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법치주의라든지 민족 의사결정, 다수결의 원리 이런 걸 그때 가서 비로소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희는 지금 바로 이러한 그 소중한 가치들 있죠. 말씀드렸던 책임이라든지 소통, 존중, 음, 배려, 토론 문화 활성화 이런 것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 네네. 고등학생 토론대회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고등학교 협약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기본적인 토대를 음,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네. 또한 이 민주시민의식 교육의 어떤 주체로서 새내기 유권자뿐만 아니라 네. 사회적인 약자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예, 다문화 계층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장애인 또는 음, 여성 유권자분들 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저희가 한 1년 정도 한 40회 3,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 음, 교육의 기본적인 또 형식은 저희가 주로 토론과 참여를 통해서 이런 저희가 소중한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린 응답하라 제주도 결국에는 참여죠. 예, 음, 일반 유권자들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이고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런 다양한 토론 문화도 결국은 아, 토론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러네요.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또 민주시민의식을 위한 이런 교육들이 저희만 독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음, 지금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고 아, 네네. 도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네.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최근 작년 같은 경우 지금 정부에서죠 인성교육진흥법이 마련됐고 그 인성교육진흥법에도 보면 민주시민의식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도교육청과 시민의식 단체와 더불어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을 협치를 통해서 예, 네네. 협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전개할 아, 예정입니다. 그러네요. 민주시민 교육이 정말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면 씨앗이 된다는 말씀이 진짜 와닿는데,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들이 밑바탕이 잘 돼서 길러줘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근데 좀 아마 요즘에 안타까우시겠어요. 코로나19로 교육이라든지 홍보하는 것도 쉽지 않고 좀 어려운 부분도 많으시죠? 좀 예. 한계가 있잖아요. 비대면으로 뭔가를 예. 교육한다는 게. 비대면식 교육이 네네. 그 방역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 실제로 대면을 통한 음. 현장 체험식 참여적인 그런 연수를 통해서 이런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시키는 데는 아. 굉장히 한계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부분적으로 비대면식 교육을 섞어서 하고는 있는데 네네. 빨리 아무튼 이 코로나가 아, 종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학교에서 우리 뭐 아이들 선거들도 많이 하는데 좀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육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 좋은 또 고민들 해서 또 예, 제안들도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주시면 또 좋은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예, 오늘 5월 10일 또 제10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서 또 이런 그 선거에 대한 의미 또 유권자의 날의 의의 같은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좀 많이 홍보하고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또 이런 그 음악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아니, 보니까 홍보 음원을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네. 예, 이번에 그 5월 10일 행사를 맞아서요. 예, 네.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고 또
참정권, 선거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투표요 말해요라는 아, 음원과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뭐 일명 캠페인송이네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음원의 경우에는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입니다. 문수민 계장님께서 아. 직접 작사 작곡을 해서 만들었고요. 네, 네. 예. 저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유권자다라는 그런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만들었는데 아무튼 뭐 저희가 뭐 버스 전광판 등을 네. 통해서 이제 안내를 계속 홍보를 하긴 할 건데요. 네, 네. 예산의 한계에 봉착한지라 여러모로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어여삐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저희가 좀 잠시 후에 투표로 말해요. 이 홍보송을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릴 겁니다. 들어주시고 이 캠페인송이 좋은 게 아이들이 먼저 예. 막 부르고 다니면서 또 그게 익숙해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면서 교육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아니 함께 오셨다 우리 문승일 홍보팀장님께서 네 만드셨다고 하던데 예. 대단한데요. 끼가 네.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주 선관위 특별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자, 아무튼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고 또 영상도 있다면서요. 예, 영상도 네. 있습니다. 네, 어떤 네. 영상이에요? 예, 지금 KCTV를 통해서 지금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예, 뭐 아무튼 지금 코로나19 지금 어려운 상황하에서 조금 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영상을 통해서 봐주시면은 그런 희망찬 메시지를 아마 분명히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기회 되면 우리 JLBS에서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유권자의 날 그 기념과 관련된 또 영상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유권자의 날을 맞아서 뭐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홍보 음원, 또 영상들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게 만드셨다고 하니까 저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보도록 하고요. 자, 내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통령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 또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데 자, 미리 또 선거 일정도 간략히 좀 알려주시죠. 예. 내년에는 3월 9일 날 네.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제8회 동시지방선거고요. 네, 네.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3월 4일, 5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네. 3월 9일 날 6시부터 선거가 있게 되죠. 본선거가 있습니다. 네, 네.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교육위원, 비례대표, 도의원 등 총 5개의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과 교육위원은 좀 다른데요. 네. 시기가 좀 다릅니다. 2월 18일서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사전투표일은 5월 27일, 28일이고요. 네. 그리고 본선거일은 6월 1일 날 실시하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금방 진짜. 오죠. 금방이네요. 벌써 내년이 대통령 선거라니요. 예. 잠시 후 11시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4년차 임기에서 뭐 기자회견도 있다고 하던데, 와,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그리고 또 뭐 전국 동시 지방 선거도 6월 1일에 실시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제주도에서도 중요한 선거이니까 좀 신경 써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선관위 또 바빠지겠군요. 예. 네. 자, 오늘 유권자의 날과 또 내년에 실시할 양대 선거 일정까지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유권자의 날도 있는데요. 유권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선거권의 경우에는 뭐 선진 민주국가들을 포함해서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말 엄청난 그 노력과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산물입니다. 네. 네. 영국도 보면 한 100년 동안 엄청난 그 투쟁, 네. 19세기서부터 차티스트 운동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프랑스 혁명 이후 1944년도가 되어서야 보통 선거권이 확립이 됐고, 네, 네. 저희가 뭐 맨날 민주주의 하는 스위스 같은 나라도 197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여성을 포함한 보통 선거권이 완성이 그렇군요.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그 모든 분들의 그 참여와 노력, 투쟁을 통해 얻어진 그런 소중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이 선거권을 꼭 온전히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네요. 정말 나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살면서 우리 권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 네, 이걸 꼭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또 민주의식, 함양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 다시 그렇죠. 한번 오늘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이용영 홍보과장님께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네, 투표로 말해요. 네,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